공산당 정부 관료에 대한 정부 기관에 대한 그걸 풀어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중국 기업에 대한 타격을 풀어라. 경제 참여 플레이들이 기대치를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바이든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하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즘 뭐 미중 좀 살벌하게 좀 서로 네. 언론전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뉴스를 통해서 일단 미국의 시각은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뭐 안 교수님의 의견이 아닌 그쪽의 분위기를 좀 가감없이 전달해 주셔야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구나 아니다 뭐 이런저런 판단을 좀 내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너무 중국 편을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쪽의 의견을 우리가 가감없이 들어보는 시간 갖는 걸로 하죠. 자, 일단 최근에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잖아요. 텐진에서 4개월 만에 만났다는데 뭐 충돌에 가까웠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 언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네. 이게 자꾸 이게 팩트 체크를 하면 아니라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내가 저거 하다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 일단 그 언론을 봤을 때 미국 언론하고 중국 언론이 다르게 나갔어요. 미국에서는 4시간 정도 만났고 왕이 만난 것만 그러니까 웬디 시면 그분이 국무부 부장관이 왕이 등 외교 인사들을 4시간 동안 뭐 같이 만났다 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 천진에서 만난 사람은 왕이는 중국에서는 그냥 호이제, 그러니까 호이제라는 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와서 내가 너를 주인으로서 만나주는 걸로, 그걸 호이제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주요 아니고 시에펑이라는 사람이 외교부 부장과 셔면이 4시간 동안 회담, 실무 책임자끼리 회담을 했다. 근데 그건 미국에서 하나도 안 나가요. 그 세펑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국 언론에 안 나갔고요. 왕이만 나가고. 그다음 미국 그 대변인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왕이만 언급했고요. 근데 원래는 그 사람이 여기 아시아 일정을 돌았잖아요. 독일 전에 중국을 간다 안 간다가 되게 언론에서도 간다 안 간다 몇 번 번복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게 윈디 셔먼이라는 사람이 그 블링컨 다음에 급이잖아요. 그럼 급이 좀 높은 사람인데, 근데 중국에서 만날 때 왕이를 만나기를 뭐 왕이 안 해도 그 다음에 순서 외교부 부부장 만나기로 했는데 중국은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부장을 내보냈어요. 그만큼 되게 뭐라고 하지 일종 대우를 안 해주는 것처럼 하니까 그 셔먼이라는 그 여자분이 간다 안 간다 몇 번 번복을 해서 결국은 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실제 간 날도 가는 걸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이게 외교일정 잡을 때부터 둘이 기싸움이 엄청 있었고요. 실제 가서 만난 거는 세펑이라는 그 사람을 만났고요. 한 4시간 얘기 나눴고 또 지난번에 그 알래스카처럼 양쪽에 각자의 팀을 데리고 나와서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중국 쪽에 앉아있는 그 세펑부터 시작해서 양쪽에 앉아있는 그 외교부 사람들이 되게 젊어요. 되게 어린 다 남자분들이 좀 앉아있고 그다음에 웬디 셰메 이 여자부터 나이가 있고 양 옆에 다 나이 있는 지긋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참 이게 벌써 나이대가 다르구나 그걸 느꼈고요. 중국은 젊고 미국은 나이대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왕리를 만났죠. 그래서 두 언론이 나간 게 벌써 내용이 다르고요. 오기 전부터 외교 일정 잡는 것부터 기싸움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천진에서 만난 거죠. 천진을 잡은 것도 천진이란 곳이 옛날에 그 8개 연합국 연합이 그 중국이 침략당했잖아요. 식민지로서. 그때 제일 처음에 그 중국 땅에 들어온 게 천진항을 통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함으로써 이제는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었고요. 근데 뭐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 회의석상에서 뭐 굉장히 뭐 지난번에 양재츠 만날 때 막 삿대질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중국에서는 미국의 이제 대중국 정책 막 네. 수정해라 아, 요구했고 그렇죠. 네, 네. 또 내정 간섭 그만해라 이런 네. 얘기를 네. 아주 강경하게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왕이 같은 경우에는 회의지에 회견하면서 세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와의 이렇게 어떤 만남을 갔는데 거기 있고 만남을 갔는데 지켜야 할 선은 지켜라. 그게 세 가지 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펑하고 할 때는 세펑이 제일 낮은 급의 외교부 부부장이죠. 부장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할 때는 만약에 너네가 만나자고 했잖아. 그러면 성의를 내줘라. 그래서 구체적 요구를 제시를 합니다. 그걸 중국어로 两个清单 리스트라는데 그 리스트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면은 그게 뭐 언론에는 레드라인 리스트라고 나오는 그건가요? 아유 레드라인은 왕이가 제시한 거 세 가지. 아, 세 가지? 네, 뭐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그 CF하고 말할 때는 세 가지 구체적 요구를 드리대요. 그래서 요구가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첫 번째가 근데 왜 이 요구를 아셔야 되냐면 중국에서 관심 갖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혹시 언론에 나왔어요? 한국 언론에?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요구해요. 너네 정말 우리하고 협상할 의지가 있으면 성의를 보여라. 그래서 구체적 요구를 세 가지를 하는데 만약에 중국 담당자 하면 무슨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글쎄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뭐 내정 간섭 그거는 아까 3대 불가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거고 아주 그건 이미 나온 디테일한 거고. 거랑 구체적 요구를 디테일하게 그 하니까 밑에서 네. 무슨 어떤 거 요구할 것 같아요? 뭐 홍콩 문제에 대해서 뭐 언급하지 마라 뭐 이런저런 얘기. 그거 다 원칙적인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요구한 거라니까 실무. 모르겠어요. 알려줘요. 왜 내가 이렇게 질문하냐면 이게 요구한 게 우리 생각하고 좀 너무 달라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일반적으로 뭘 요구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냥 생각했을 때 관세 철폐라든지 왜냐면 무역 관련해서? 갈등이잖아요. 무역 충돌이고 관세 철폐라 이런 걸 요구할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위 구체적 첫 요구 번째. 1위가 이게 중요해. 제일 먼저 내는 요구한 첫 번째가 이게 중국 사람들 중국 당국이 제일 원하는 것부터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위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 간부나 정부 관료나 공산당 정부 부분에 대한 제재와 비자 제한을 풀어라. 아 맞아. 지금 뭐 이렇게 다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다 해놨잖아요. 미국에서. 네. 근데 첫 번째 공산당원에 대한 공산당원 가족에 대한 공산당 정부 관료에 대한 정부 기관에 대한 그걸 풀어라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뭘 말하죠?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본다 이거죠.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중국 당원들 엘리트잖아요. 중국에 그렇죠. 9,500만, 600만이 넘는 그분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가족도 만나기 힘들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투자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자산 관리도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요구하는 거는 관세 철폐도 아니고 경제적인 게 아니고요. 공산당 이 제재를 풀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중국 기업에 대한 타격을 풀어라. 이 두 번째예요. 지금 나스닥 상장돼 있는. 그걸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이라든가 뭐 장비 수출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당장 멈춰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특히 중국 국유 기업들이 많이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요구한 거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그 다음에 풀어라. 그 다음에 공자학원 알죠? 뭔지를. 공자학원을 탄압하지 말라. 그리고 중국 언론을 갖다가 지금 기자 그거 안 주거든요. 기자들한테 언론 비자? 예, 기자 그걸 기자로서 활동하는 그걸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프레스 예, 그 자격을 줘야 돼 안 주고 외국 대리인, 외국 사설단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수정해라. 그다음에 멍완저우 있잖아요. 화웨이 그 딸, 런정회 딸 이거 빨리 풀어라. 지금 이게 세 가지입니다. 캐나다에 지금 억류돼 있나요? 예, 이 세 가지예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번에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왕이가 요구한 세 가지는 뭐냐면
그건 되게 원칙적인 거예요. 이제 이제 몇 번 제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 중국의 사회주의 도로와 제도에 폐마하는, 도전하는 이런 걸 하지 말라. 이건 우리의 선택이고 중국 역사의 선택이고 인민의 선택이다. 이게 왕이가 얘기한 거예요. 레드라인. 두 번째,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제재라든지 관세라든지, 뭐 과학기술 봉쇄라든지 이걸 하지 말라. 이 두 번째 레드라인. 세 번째, 중국의 영토 환정을 분열하는 행동하지 말라. 그게 대만 문제라든지 신강 문제라든지 티베트 문제라든지 주권을 행동하는 영토 분할하는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게 중국의 지금 왕이가 제시한 레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이게 언론에 가장 많이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언론이 나간 건 이런 것만 나갔어요. 이런 거는 별로 안 나가고 중국 측에 요구한 게 뭐냐면 국제 질서를 지켜라. 그리고 뭐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너희 발전을 위해서 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리고 홍콩이라든가 신강, 티베트 인권 이런 결국 중국 남해에서의 이런 확장된 정책을 펼치지 말고 그다음에 대만 미국 비행기가 군사 비행기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군사기가 대만 해역 이런 거에 대해서 내내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주로 이런 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미국이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그다음에 근데 미국의 여기 잠재된 저희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이번에 다 레드라인 서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지금까지는 나간 팩터들이고요. 지금부터 제 오피니언, 그러니까 제 생각을, 제 느낌만을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중국이 이번에 다 레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침범하면 안 되는 거. 침범하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것만은 포기 못해. 그렇지. 각자. 만약에 이걸 네가 침범하면 전쟁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말하는 영토 완정을 하고 결국 발전 도로를 막는 행위를 하지 말고 그렇죠. 사회주의 도로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말고 미국 쪽에서는 남해 문제하고 대만 문제하고 이제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그리고 경쟁하려면 국제 질서를 지켜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의 전략이 제가 보였어요. 여기에서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큰 그림을 제가 그려주면 제가 사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이 안 보였거든요.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명확하지가 않고 그렇죠. 뭘 하겠다는지 잘 안 보이고 앞뒤가 모순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보였어요. 이제 딱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냐면 궁금하죠? 또 500원 할까? 그래서 뭐냐면 이제부터는 미국의 바이든이 확실히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원칙적으로 말하면 미국하고 중국은 미국이 지금 목표가 명확해요.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국제 질서의 제정자는 미국이잖아요. 이거는 중국이 절대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거고 두 번째 아세아에서도 미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뭐냐면 국제 질서는 지금은 아직 뭐 천천히 내가 도전하는 거고 일단 단기에는 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B도 나오고 1대1로도 나오고 뭐 이런 게 그려진 거죠. 그리고 남해 전략적 배치, 대만 문제, 뭐 신강, 티베트 이런 지금 소수민족 정책도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중국 표현을 하면 요소 조웨이 유소 자귀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그래도 목소리를 내고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아시아 질서를. 근데 미국은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내가 내 말 내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충돌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자 아시아에서 내가 주도하는데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남해하고 대만이다. 여기다. 여기 동맹 지역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자기네는 전쟁을 하더라도 지키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로 보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하고 달리 트럼프는 1대1로 짧은 시간에 기업가잖아요. 1대1로 짧은 시간에 상대방을 공격해서 빨리 죽여버리는 전략이며 바이든의 전략은 내가 읽은 거는 우리가 그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천천히 한다라는 말이 있죠. 예, 그 뜨거운 거를 못 느끼다가 갑자기 네.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중국을 짜증나게 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울 때 미국이 진짜 강한 거는 소프트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프트 파워를 내서면 다 미국 따라하지 절대 중국을 같이 갈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결국 경제라는 거는 전망이고 기대잖아. 기업가들이 그렇죠. 투자라는 게 저 나라에 대한 저 세계 경제 저 국가에 대한 기대치인데 바이든이 전략은 뭐냐면 이 문화적 힘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서 자 중국은 저런 나라다. 중국은 위험한 나라다. 중국은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나라다. 저런 이런 말을 하기만 하면 나머지 선진국 기업들은 아 저기는 리스크 있다. 바이든이 계속 말하니까 사람들이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경제는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투자자들이 기업가들이 이게 기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이 전략은 단기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이게 기업가들은 하다가 결국은 불확성을 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탈중국화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경제 참여 플레이들이 기대치를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바이든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판단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지금 1대1로 싸우면 둘 다 손해라는 거, 둘 다 그렇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은 안 먹힌다는 거고.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중국어랑 접촉 점령, 포용하는 전략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이든이 그런 거 1대1로 싸워 죽이는 것도 안 되고 옛날처럼 포용하는 것도 안 되니까 걔 뭐 어떻게 해야지? 예, 걔면 천천히 힘 빠지게 하고 마침 자기네 강하게 소프트 파워니까 이 경제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영향 주면 된다는데 그게 미국이 가장 잘하는 걸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같이 하면 가장 효율적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을 갖다가 전략적 경쟁자라고 표현했어요. 트럼프는 애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왜 바이든이 적이란 표현을 안 쓰고 경쟁자라고 했을까? 이게 딱 그 뜻이에요. 그래? 자, 우리 레드야를 서로 지킨 다음에 경쟁하자. 경쟁하는데 룰은 국제 질서대로 하자 이거예요. 국제 질서는 누가 지금 정하죠? 미국이 정하니까 정하죠. 미국은 이런 거죠. 자, 네가 좋아하는 경쟁 우리 하자. 같이 경쟁자로 하는데 단지 요거는 국제 질서를 지켜라. 그럼 국제 질서는 자기네 유럽하고 동맹 국가들하고 국제 질서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죠? 특히 첨단 기술은 중국이 지금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그게 제도를 만들고 표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도와 표준. 그러면 그래 중국이 원하는 게 경쟁이잖아. 공평 공정 경쟁하자 이거예요. 전략적인 근데 룰은 우리가 만들겠다. 룰은 그 뒤에서는 유럽이랑 같이 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제라는 표현 쓴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자기네 이미지도 다운도 안 되면서 이렇게 천천히 개구리를 삶으면서 저 고사시킨다 그러지. 말라 죽이는. 네, 그러면서 제도와 표준을 들이대고 그러면서 근데 이번에 그 바이든도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충돌은 이런 레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나온다. 나올 수 있다. 그게 이번에 강조한 게 인터넷 해커 공략이에요. 공격. 중국 해커들이 계속 미국의 안보 시스템을 공략한 네트워크 안보를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나면 여기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디지털 세상이니까 이 디지털 세계의 보안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 팀이 중국에 대해서 정리가 이제 됐구나라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힘 빠지게 해서 말려 죽이겠다. 네. 그래서 체면을 보내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기 전에도 몇 번 말했는데 중국하고 전화 한라인 이런 거 만들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도 지금 상황에서 열전이 나는 거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북한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서로 소통을 하되
소통을 하면서 경쟁하자 이거예요. 너무나 말이 좋잖아요. 소통하면서 경쟁하자. 그래서 이번에 세면을 보낸 이유는 그걸 맞춰보는 거죠. 서로. 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서로 네. 건드리면 안 되는 상대의 레드라인. 어떤 레드라인을 이제 네. 서로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네. 그럼 알았으면 그걸 안 지킬 것이냐. 근데 분명히 서로 양측의 레드라인이 충돌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시아에서의 어떤 네. 그 질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대만 해협이라든가 그렇죠. 이런저런 것들. 그러면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래서 이번에 서로 패를 내보낸 거죠. 서로 이거는 서로 뭐 일단은- 이거면은 건들지 마. 예, 일단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아. 자, 요거는 야, 공산당 가서 그건 꼭 빼줘. 그냥 너네 이건 해. 빼줘. 이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예. 서로의 가장 예. 건드리면 안 되는 그걸 칼을 먼저 보여준 제시한 다음에 거죠.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그렇죠. 여기에서 예. 이제 서로 협상을 해나갈 왔다 것이다. 갔다 하는 거죠. 주고 받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이번에 두 번째 또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미국 대사를 보냈어요. 바로 이튿날에 중국에서 미국 대사 원래 없었거든요. 한 달 동안 공백이었는데 55세의 미국 대사를 보내서 되게 젊은 사람을 보냈고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미국 대사를 원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이번에 새로 임명했어요. 근데 지금 보낸 미국 대사가 젊은 외교부 부부장인데 그 사람이 그 시진핑의 측근이에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중국 표현으로 짤랑, 중국의 짤랑 와이조라고 하잖아요. 늑대 외교라고 해서 강한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는 대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냈는데 내 생각에 대사를 보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보기엔 뒤에서 미국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20 회의가 한 10월 말 11월 초에 열리거든요. 그때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걸 그렇죠. 하려면 지금 대사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미중 정상회담 네, 이런 것들을 대사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캠 대사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서로 이걸 보여줬으니까 이제부터. 근데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는 지금 다 만나는 게 실무자들 만나잖아요. 이거는 서로 그냥 뭐라고 하지 수단이고 중국하고 미국 간의 외교 문제는 정상 외교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과의 말로 결정이 나는 거지 밑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두 바이든과 시진핑이 다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결국 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렇지. 자기 말을 얘기하진 예, 않겠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나 어쨌건 서로의 레드라인 네. 이것이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은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대만에서- 지금 할 라인을 서로 소통을 하자 이거예요. 그거 둘 다 원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대사를 보내는 거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한 라인을 만들 필요를 느끼는 거. 네, 소통을 계속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갑자기- 판단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지 그러니까 않는 그 얘기는 거니까. 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대만 관련, 네. 그다음 남중국해 네. 뭐 이런 관련한 문제가 네. 아주 심각한 아젠다이기도 하다. 양쪽 나라에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